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존재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됐었는데요. 저처럼 고부 갈등 심한 분들 계실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고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마음도 있지만 제 고민거리를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고부 갈등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격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해도 한 번쯤 고부 갈등을 겪는다고 하던데 전 몇 년 동안 제대로 경험하게 됐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10월드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로 형제가 한 명도 없는데요. 게다가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18살 때 제 남편을 낳았다고 해요. 남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머님께서 어릴 때 같은 학교 남학생과 실수로 잠자리를 가졌고 그 후 오로지 어머님께서 남편을 책임졌다고 해요. 남자 쪽에서 당장 애 지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낙태 비용만 받고 결국 애를 지우지 않았다네요. 어머님은 그런 남자와 평생 살 바에 그냥 본인 혼자 책임지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해요. 남편은 살면서 아버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님 쪽에서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만나봤으면 한다고 말했음에도 오히려 남편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엄청 곱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의젓하고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을 보면 어머님도 참 선하고 좋은 분이겠다 싶었거든요. 전 제 시어머님 될 사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셨고 남편 누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남편과 18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동안일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마인드 자체도 엄청 젊으셨고요. 근데 그런 어머님께선 정말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으세요. 아무래도 남편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한 분이라 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어머님을 찾아뵌 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결혼 반대를 심하게 하셨거든요. 절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제가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나 이 결혼 반대야. 뭐하러 그 힘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엄마, 도대체 왜 이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반대하는 건데 이유나 들어보자. 그냥 싫어. 너가 결혼하는 거 자체가 싫어.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결혼 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있니? 엄마는 이제껏 혼자서 너 키웠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 그냥 둘이 연애만 해. 엄마, 이제 나 30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 안 할 수 없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으라고? 나 평생 혼자 살기 싫어. 엄마도 이제 나 다 키웠으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도 좀 하고 그래. 나 평생 엄마 부양할 자신도 없어. 너 이제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 버리겠다는 말이잖아. 아들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사실이네. 너가 얼마나 여우 같으면 내 착한 아들이 나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니? 엄마, 말 가려서 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무작정 결혼 반대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엄마 허락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든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결혼 반대라는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동안 어머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한테 수백 통 전화를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남편한테 이모가 5명이나 있는데요. 어머님이 막내라고 합니다.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많이 보살펴주신 이모님들께서 어머님이 저희 결혼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첫째 이모님이
대표로 나서기로 했어요. 첫째 이모님께서 시어머님과 저, 남편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최미숙, 너 경찬이 결혼 반대한다며? 도대체 왜 이 결혼 반대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경찬이 여자친구 참 참하고 예의 바른 처자더만. 결혼 반대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내 아들 주기 아까워서 그렇지. 내가 이제까지 애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내 청춘 다 바쳐 키운 내 새끼야. 너가 키우긴 뭘 키워. 거의 내가 다 키운 거지 뭐. 너 경찬이 낳았을 때 고작 나이가 18살이었어. 그 당시 내 나이는 30살이었고 18살 때 너 사춘기 심하게 왔을 때라서 경찬이 거의 돌보지 않고 놀기 바빴잖아.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경찬이 불쌍해서 내가 다 키웠어. 너가 이제까지 경찬이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결혼 반대하고 지랄이니? 언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그래, 언니 말대로 나 경찬이 낳기만 했지 언니가 거의 다 키운 놈이야.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인데 내가 결혼 반대도 못해? 경찬이 평생 이렇게 너 옆에 끼고 살겠다고? 너 진짜 욕심 과하다. 너 하나 행복하겠다고 아들 행복까지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상태로 늙으면 추하다는 소리밖에 못 들어. 경찬이가 우리한테도 결혼 허락 받으러 왔을 때 울더라. 너 때문에 힘들다고. 지금 이 여자친구랑 결혼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더라. 그러니까 너 욕심 덜어내고 허락해줘. 내가 봐도 좋은 애 같아. 이모님들 도움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뒤로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님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그대로 제 시어머님은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 젊기도 하고 워낙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시라서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았어요. 끼도 엄청 많으신 분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을 때 어머님께서 술김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제 남편 몰래 만난 남자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학생일 때는 한창 예민할 때니까 엄마가 연애한다고 하면 싫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연애하는 걸 비밀로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남편 키울 때 일을 잠깐 쉬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생활비 전액 다 지원해줄 정도로 능력 좋은 남자들 위주로 만났다네요. 지금은 남편한테 숨기지 않고 연애를 자주 하고 계신답니다.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명품 선물을 엄청 받아오세요. 저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 비싼 명품 가방을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경영하고 있는 CEO인데 연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길래 저희 부부는 바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아드님이 너무 잘생기셨네. 그렇죠? 제 아들 저 닮아서 인물이 훤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착해요. 앞으로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고 우리 미숙 씨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 옆에 계신 분은 그 말로만 듣던 며느님이시구나. 며느님이 미숙 씨보다 더 미인인데? 아,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자친구께서 제 칭찬을 해주시며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특히 남편과 성격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분께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남편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말이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어머님의 남자친구 세 사람은 웃으면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 혼자만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그러네. 엄마 어디 아파? 아프면 내가 약이라도 사줄까? 내가 얘보다 못생겼어요? 뜬금없는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 어머님의 남자친구, 저 모두 당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정말 싸해졌습니다. 전 어머님의 물음에 바로 눈치챘습니다. 어머님의 남자친구분께서 제 칭찬을 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얘가 저보다 이쁜 것 같냐고요. 어떻게 제가 얘보다 못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당연히 우리 미숙 씨가 예쁘죠. 맞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더 아름다우시죠.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너 지금 이 사람이 너 칭찬 좀 했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엄마, 왜 그래? 오늘 좀 예민한 것 같네? 예민하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얘가 내 아들 뺏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분 언짢은데 이제 내 남자친구까지 뺏어갈 작정이네. 괜히 소개해준 것 같아. 우리 그냥 가요. 얘랑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어. 어머님 질투가 또 도졌어요.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제 칭찬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두고 남자친구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유로 저한테 무작정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어이가 없던 저와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머님이 제 전화를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분께서 어머님 성격 하나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까지 심하게 질투하는 여자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고 해요. 그날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되시는 분을 엄청 쥐잡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굴만 이쁘지 질투 많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왜 만나고 있었을까 현타가 심하게 와서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어머님께선 며칠 동안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엄청 애를 썼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네요. 그 당시 어머님 남자친구였던 분께서 저희를 만난 날 하나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회사 여자 직원과도 연락을 못하게 막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며느리한테까지 질투하는 걸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말한 거였다네요. 근데 어머님은 그 이유도 모르고 끝까지 저 때문에 헤어진 줄로만 알고 계십니다. 이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른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하셨어요. 저한테 삐져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렸는지 이젠 제 전화도 잘 받으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어머님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저희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거절했어요. 또다시 어머님 질투를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큰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더한 일이 저희 부부한테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 나름 유명한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제 월급이 두세 배는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남들보다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근데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가 사회에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기죽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현재 본인은 집에서 놀기만 하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은 반면 며느리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돈도 잘 버니까 자격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연봉이 자꾸 오르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약이 오르셨나 봐요. 근데 정작 남편은 그런 거에 있어서 자격지심 전혀 없고 오히려 절 응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났어요.
용돈을 달라는 횟수가 늘고 게다가 엄청 큰 액수를 가진 선물도 서슴없이 사달라고 했어요. 희진아,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필리핀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말이야. 나 100만 원만 줄 수 있니? 네? 100만 원이요? 어머님, 저 지금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어머님께 50만 원 용돈 드렸잖아요. 야, 그 돈이 아직도 살아있겠니? 내가 일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작 50만 원 받았다고 그걸 그대로 모아놨겠냐고. 시엄마한테 100만 원도 주기 아까운 거야?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께 당장 드릴 100만 원이 없어요. 갑자기 100만 원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너 돈도 그렇게 잘 버는 애가 고작 100만 원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너 그 많은 월급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니? 아니면 있으면서 없는 척이라도 하는 거야?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저축해요. 월급도 받으면 절반 이상 무조건 저축하고요. 한 달에 쓸 생활비만 딱 빼놓고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요. 정말이야? 너 지난번에 친정집에 이것저것 사다 주는 것 같던데? 그럼 그건 뭔데? 친정엄마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홍삼 한약 맞춰준 게 전부예요. 저 우리 친정집에만 이것저것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해줬으면 어머님께 더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50만 원 드린 거 말고도 자주 용돈 드리잖아요. 작년 이모님들이랑 여행 가신다길래 500만 원 용돈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껏 어머님께 해드린 게 없고 친정 부모님한테 해드렸다고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정말. 그러지 말고 100만 원만 좀 줘봐. 나 이미 애들이랑 필리핀 놀러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아 제발. 어머님 명품백 하나 팔아서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께 용돈 주셨다면서요. 야,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말을 해.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100만 원 안 받고 만다.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애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노냐? 돈 많이 번다는 거 순 다 뻥이네 뻥이야. 너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는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어머님은 절 졸지에 쫌생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항상 시중에 몇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돈이 있었다면 바로 드렸겠죠. 전 항상 저축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항상 많지가 않거든요. 당장 적금 깨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저한테 듣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우리가 은행인 줄 아는 모양이라며 그날 바로 어머님께 따지더라고요. 엄마, 희진이한테 100만 원 달라고 했다며? 우리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희진이 돈 많이 벌잖아. 너보다 3배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100만 원쯤 갖고 있는 줄 알았지. 있어도 그렇지. 그걸 왜 엄마한테 줘야 하는데? 희진이가 원래 돈 있으면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급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그 큰 금액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아. 작년에 엄마 이모들이랑 여행 갔을 때도 그거 그냥 보내준 거 아니야. 희진이가 엄마랑 이모들 여행 보내주고 싶다고 1년 동안 여행 적금 따로 들어놨던 거였어. 희진이는 돈 있다고 막 쓰지 않아. 그렇게 계획적으로 쓴 덕분에 엄마 작년에 여행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였고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잔소리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그냥 엄마한테 돈 주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걸 요란하게 말하네. 끝까지 내 말 못 알아듣네?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용돈 한 번 받기 더럽게 힘드네. 제 좋은 회사 들어갔다는 거 다 순뻥인 것 같아. 저런 애가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 혹시 몸 팔아서 그 회사에 입사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분명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애를 뭐하러 뽑았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 팔아서 회사 입사했다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엄마, 말 가려서 못해? 못 배운 사람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은데. 당장 사과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정도로 얘가 너무 쪼잔하니까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 이모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 했으면 엄마도 엄청 난리쳤을 게 분명하잖아. 난생 처음으로 전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정말 무섭게 화를 냈었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달려드니까 어머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본인이 한 말이지만 본인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결국 마지못해 사과하시더라고요. 이날 사건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대면대면하며 지냈어요. 사실 제가 크게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지난 후에 어머님이 이모님들과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검진 결과가 나올 때가 됐을 무렵에 어머님께서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와 제 남편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살면서 어머님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걱정됐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얘들아, 나 유방암이란다. 지난번에 너희 이모들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은 거 알고 있지? 나만 유방암이래. 어쩌면 좋니? 네? 유방암이라고요? 그럼 당장 치료 받으셔야죠. 왜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수술을 하지. 희진아, 혹시 돈 있으면 내 수술비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당연히 드려야죠. 자기야,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 주말도 입원 가능하겠지? 아니야, 이모가 같이 가준다고 했어. 내 통장으로 입금만 미리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한데. 아니야,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내가 수술 받고 난 뒤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병원으로 부르든지 할게. 알았지? 어머님은 우리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끝까지 다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님이 같이 가신다는 말에 그 말만 믿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수술 받은 날짜가 한참 지났음에도 어머님이나 이모님들께서 전화가 없으시길래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대로 어머님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같이 있기로 한 첫째 이모님께 바로 전화했었는데요. 희진이니?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머님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어? 수술이라니? 너희 시엄마 수술 받은 적 없는데? 수술 받는다고 했어? 지난달에 어머님이랑 이모님들 다 같이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그때 유방암 진단 받으셨다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수술비 받으셨거든요. 제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첫째 이모님께서 같이 가주기로 했다고 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걔 완전 건강하다고 결과 받았었는데. 얘 어제 나랑 통화 한번 했었거든? 어제 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던데 아주 이 계집애 너한테 수술한다고 뻥치고 그 돈으로 이제까지 실컷 놀았나 보네. 네? 유방암이라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방암은 무슨 개뿔.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지. 너도 바보같이 그걸 다 믿고 그대로 돈 줬어? 일단 알겠어. 내가 너 시엄마한테 모른 척하고 전화해서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일단 너도 가만히 있어봐. 첫째 이모님은 말씀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완전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방암 진단 받은 적도 없었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다고 했고요. 다행히 첫째 이모님께서 어머님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째 이모님 집으로 갔었는데 그 집에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 엄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냐고. 어머님,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언니가 얘들 여기로 불렀어? 야, 너 애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뺏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 돈을 빼서?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자식들 돈으로 노래방, 술집 이런 곳이나 다니고 참나. 엄마, 당장 설명해. 유방암 걸렸다고 당장 치료받아야 한다며.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 나 수술 안 했다. 돈 갖고 싶어서 그랬어. 너희가 하도 용돈 안 주길래 돈 받고 싶어서 거짓말 좀 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엄마가 이번에 수술 받는다고 가져간 돈만 500만 원이야. 그 돈이 큰 돈인 줄은 알고 있어?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암에 걸렸다는 핑계로 돈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난 엄마 정말 암에 걸린 줄 알고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전에 내가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줬으면 됐잖아. 그때 돈 달라고 했을 때 곱게 줬으면 내가 이런 거짓말도 안 했지. 넌 왜 항상 날 나쁜 년으로 만드냐? 어이없네. 지금 당장 500만 원 돌려줘요. 없어.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주니? 그 돈 어디에 썼는데? 노는데 다 썼지. 어디에 쓰겠니? 남편이 카드 내역서 등 모두 확인한다며 꼬치꼬치 캐물은 결과 어머님이 돈을 쓴 행방에 대해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받아간 500만 원을 모두 남자한테 올인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친구들과 함께한 노래방에 갔다고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선수 그런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고작 25살이라네요. 그런 남자와 놀면서 저에게 돈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모두 다 썼다고 들었어요. 25살 남자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 썼다고?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보다 어린 놈한테 미쳐서 500만 원을 그 자식한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얘들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너 당장 애들한테 사과 못해?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 돈 제 돈이에요. 어머님한테 당연히 드릴 이유는 없네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수술해서 그 돈 쓴 게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주셔야 할 돈 맞아요. 참나, 그 돈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장 줄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야. 나 이번에 새 남친 만났어. 그 남친 엄청 부자거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서라도 갚는다 갚아. 500만 원이 뭐야? 그동안 너희한테 가져갔던 돈들 전부 갚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도둑년 취급하지 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나 보네. 엄마, 그 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우리 볼 생각 절대 하지 마. 나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래. 엄마 말대로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돈 갚으세요. 분명 엄마 입으로 500만 원 말고도 그동안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들 전부 갚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주기나 해. 어머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껏 본인이 우리한테 가져갔었던 돈 전부를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그 돈 전부 받아도 괜찮은 걸까 물어봤었는데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고 어차피 남이 된 마당에 그 돈 맞는 게 맞다며 모두 받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졌다고 하네요. 중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모님께서도 차라리 보고 살지 말라고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어머님이 제 통장에 1억이란 돈을 입금하셨는데요. 어머님이 본인 입으로 말한 그대로 전셋집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은 전세금을 그대로 저한테 전부 주신 거였는데요. 돈이 입금된 이후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돈 받고 꺼져라.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며느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거라. 너희 말대로 우리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 나도 나 지켜줄 남자 잘 만나고 있으니 너희는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잘 살렴.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 내용 그대로 어머님께 문자 받았다고 합니다. 이모님 말로는 어머님보다 5살 많은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모님들이 보기에 관상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팔뚝에 문신이 한가득 있고 게다가 건들건들하게 다니는 걸 보니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입고 다니는 옷이나 끌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전세금을 우리한테 선뜻 내준 이유가 다 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과 거의 1년 가까이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모님들과는 꾸준히 연락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모님들이 제 남편한테는 친어머님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모님들도 어머님과는 절연했어도 자기들이랑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더더욱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얘들아, 오랜만이다. 1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어요? 저 어머님이랑 할 말 전혀 없는데요. 그래, 당연히 너 입장에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게 당연하다.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찾아왔다. 늦었지만 내 사과 받아줄 수 있겠니?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부자 남자친구 만났다고 더 이상 우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사실 나 갈 곳이 없어. 한동안 모텔에서 지내긴 했었는데 여자 혼자서 모텔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돈도 돈대로 나가서 결국 너희한테 염치 없이 이렇게 찾아왔네. 어머님, 저희 어머님 사과 받아줄 생각 죽어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절대 없었으면 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아니, 아주머니, 당장 나가주세요. 남자한테 눈 멀어서 우리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줌마였어요. 돈 많은 남자친구는 어디에 두고 왜 저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 집까지 팔아서 그 돈 저희한테 전부 줄 때는 언제고. 나 사기당했다. 지금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라서 용기 내고 찾아왔어. 아줌마가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그 사연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돈이랑 남자한테 눈 멀어서 간 아줌마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혹시 얼굴도 모르는 제 아버지랑도 이런 식으로 만나서 저 낳은 거예요? 딱 봐도 그림이 나오네. 내가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나왔다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님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오열을 하시길래 참다 못해 남편은 결국 그런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첫째 이모님과 전화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모님들은 어머님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다고 해요. 이모님께 듣게 된 어머님의 근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셋집을 팔고 1억이란 큰 돈을 저희한테 주고 난 뒤 몇 달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까지 했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네요. 근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의 남자친구가 주가 조작을 하면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더니만 결국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고 남자친구의 차, 건물, 땅 등등 한순간에 사라졌다네요. 그동안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명품들을 모두 팔아서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 돈이 모두 떨어져 결국 저희한테 찾아왔다고 합니다. 명품들 모두 판 돈까지 전부 다 썼으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된 꼴이죠. 저희가 받아주지 않은 뒤 어머님은 이모님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첫째 이모님 집에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첫째 이모님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둘째, 셋째 이모님 등등 모든 이모님들 집에 돌아가며 지내다가 이모님들 전부 어머님 꼴도 보기 싫다고 앞으로 이렇게 멋대로 살 거면 자매고 뭐고 그딴 거 다 무시하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셨다네요. 결국 언니들까지 잃게 된 어머님은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어서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숙식 제공 모두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맨날 혼나가면서 일한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우연히 첫째 이모님이 동네 식당에 가서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식당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요. 하필 어머님이 일하고 있는 식당이 아저씨들이 많이 다니는 식당인데요. 가끔 밥이랑 술을 같이 드신 아저씨들께서 어머님께 많이 치근덕거리는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연세에 비해 동안이고 이쁜 편이니까 아저씨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참고 일하고 있다네요. 그 뒤로 어머님께선 절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경고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났었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뵀던 거였는데 살이 엄청 빠지셨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랜만이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암 판정을 받았어. 유방암 2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병원 치료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괜찮다면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니? 어머님, 또 돈 달라고 저 부르신 거예요? 예전이랑 같은 수법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도 유방암 걸렸다고 저한테 돈 빌리셨잖아요. 그 말을 또 믿으라는 건가요? 돈이 필요하면 색다른 방법으로 빌리시지 또 암에 걸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암 맞아. 너가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 갖고 올게. 정말 유방암 맞아. 나도 더 이상 너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어머님, 앞으로 저한테 돈 달라고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고 얼굴 보자는 연락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연락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뵙기 위해 나온 겁니다. 정말 암이라면 이모님들께 연락을 하든 뭐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수술 받으시고요. 어머님을 카페에 두고 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돈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안 준다고 하네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걸 믿지도 않았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의 전화를 일절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들도 어머님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모님들께도 알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알 방법이 있냐면서 정말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워낙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라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을지 수술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하신 분이라서 예전처럼 남자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식당에서 일한 뒤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절연하며 지내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갔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한테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항상 하는 말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이모님들과 명절 때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모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면서 항상 저희를 안쓰럽게 바라보세요. 남편은 그런 이모님들은 엄마라 생각하고 살겠다며 말하고요. 저도 남편처럼 이모님들이 제 시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이모님들도 여전히 절 많이 이뻐하시고요.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다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면
결국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 계기로 욕심을 적당히 부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얼마 전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상태라 한창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임신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었는데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몸과 마음이 다 편해서 그런지 임신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일을 잘한 덕분에 연봉도 쑥쑥 올랐고 조만간 승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생긴 김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요즘 좋은 일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과 그런 일이 있게 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이 해결된 이후로부터는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가득 생겼습니다. 고부 갈등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전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님, 그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유부녀라면 다들 믿지 않으실 거예요. 시집간 친구들도 현재 고부 갈등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정말 부럽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좋겠다면서요. 남편이 어머님을 평생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철없는 어머님과 평생 살면서 고통스러울 바에 안 보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제 앞으로 죄책감 이런 감정 느끼지 않고 제 아이와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답답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고부 갈등을 제대로 겪고 있는 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며느리들 항상 힘내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